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고요. 굉장히 또 저 개인으로서는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의 높으신 안목 덕분에 제가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또 갖게 된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요. 전국에 있는 학교 도서관 주최로 하는 그 행사에 가서 이제 청소년 친구들에게 많이 이제 좀 힘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저를 부르면 뭐 그 강연료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입장이에요.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저의 가장 큰 그 뭐라 그러나 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그런 대상들에게 힘을 주고자 이런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어서 주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이제 같이 저랑 이제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 이제 학부 형님들도 많이 오셨고 하시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도 좀 전달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감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30살이 훨씬 넘어서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소설을 쓰려고 마음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 20대하고 30대 초반까지는 제 직업이 따로 있었고요. 그 직업을 제가 아주 단호하게 그만뒀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는 그 직업을 그만둔 게 굉장히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만약 그런 거를 30살 초반에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작가로서의 길도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거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를 집에서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또 지론이 육아는 엄마 손으로 라는 게 제 지론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 아기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3, 4년 동안 열심히 육아에만 전념을 하고 나서요.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갈 나이가 되니까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제2의 직업을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2의 직업을 찾는데 앞으로 내가 여기서 30살을 넘어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하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내가 평생 이거를 향유하고 재밌게 가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네가 가장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게 뭐야? 라는 거였어요. 그 놀고 있는 거를 직업으로 삼아보면 굉장히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저한테 해봤고요. 또 하나는 타고난 저의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좀 나보다 좀 빨리 쉽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타고난 재능이 뭐인 것 같아? 라고 저한테 30대 중반에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냐면 제 인생에서 가장 예민했던 시기인 중고등학교 시절이 청소년 시기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 시기에 내가 가장 뭘 재밌어하고 뭘 잘하려고 노력했고 무엇을 했을 때 칭찬받았을 때 가장 흥겨웠는지를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게 되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소설을 읽는 거였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소설을 굉장히 이제 도서관에 있는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재미난 일을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재미난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도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길 정도로 소설책을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타고나기를 좀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타고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설책을 많이 읽으면 이제 그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그나마 학창 시절에 좀 잘한다, 너 그거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받았던 게 글쓰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버리니까 제 직업이 나오더라고요. 두 개를 합치니까 제 직업이 나와서 소설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제 직업은 딱 정해져 있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소설가예요, 소설가. 그래서 제가 나는 소설을 써야지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해서 지금껏 오고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소설책을 많이 읽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유는 딱 두 글자예요. 뭐냐 하면 도망이에요, 도망.
뭐로부터 도망이었느냐면은 물론 뭐 중고등학교 학업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것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도망은 뭐냐 하면 가정 형편으로부터의 도망이었어요. 형편 그러면은 여러분 좋으면 형편이라고 안 하시죠? 예,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안 좋은 형편이었어요. 좋지 않은. 집안에 어떤 어머니나 뭐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한 상태의 집이었어요.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청주 외곽에 있는 시골에 살다가 청주 도심으로 이사 와서 살게 되는데 이사 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병으로 앓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가 9살 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집이 이제 가난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그 아버지가 남긴 자식 구성원들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자식 구성원이 남게 되냐면 6살부터 19살까지 학생만 남겨놓고 가신 건데요. 가족 구성원이 다 뭐냐면 딸만 5을 아버님이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제 동생 막내가 6살이었고 제가 그 바로 위에 이제 넷째 딸이고 제 바로 위에는 이제 12살 된 언니가 있었고 그 바로 위에는 이제 16살 되는 언니가 있었고 그 바로 위에는 19살 된 이제 맨 맏언니가 있는 거예요. 딸만 5인데요. 다 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편찮으 시기 시작하면서 제일 큰 언니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둘째 언니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공장으로 가서 동생들 학비를 벌기 시작하는데 그 중학교에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민등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주민등록증 뒤에 이사가면 이사간 대로 다 수기로 썼던 기억 나시죠? 저희 집이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냐면은 쓸 공간이 없었어요.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이 더 이상 주소를 옮기 주소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죽을 일이 아니면 내가 주민등록증은 좀 내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웠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전셋집을 이렇게 연년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저희한테 그 집을 줄여서라도 저희한테 이제 배움의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저로서는 그 상황이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죠. 왜냐하면 제 언니가 고3이면 제가 고1이고 제 동생이 중학생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형편은 점점 학비 쪽으로 점점 기울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17년 막 이렇게 15년 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집은 언제 좋아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가 그 벗어나는 길을 선택을 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소설책이었어요. 저를 그 사춘기의 강을 아주 무사히 잘 건너게 해준 게 그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그 영광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소설가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나 그 이제 저를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 순간이 굉장히 많다. 그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이 선택과 내가 도망의 방법으로 선택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불리한가? 한번 질문해보고 가라라고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꽤나 어떤 그 도망이었던 것 같아요. 유익했어요. 공부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고요. 책 읽기가. 독서 많이 하면 아시죠? 힘이 굉장히 많아요. 독해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제 미래의 직업까지 그때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도망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불량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 친구들이나 어른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도망의 방법을 잘못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일이 많이 꼬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망의 방법을 좀 신중하게 결정해라. 도망은 쳐야 돼요. 살아야 할 때는 도망을 쳐야 되겠죠. 근데 그 방법을 선택을 할 때 이 방법이 특히 이제 어른들 술로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뭐 이렇게 이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화나서 먹는 술은 제가 보기엔 이로운 술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특히 비행 청소년 같은 경우는 도벽도 있고요, 폭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 남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이번 책에서 다뤘던 자살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과연 나한테 유익한가 아닌가라는 거를 질문을 해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렇게 뭐라고 그러나 영광되면서도 또 여러 사람들에게 책의 매체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설가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또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시간을 파는 상점을 쓸 거는 2010년도에 초고를 썼어요. 2010년도에 초고를 썼는데 저한테는 이제 첫 장편 소설이에요. 첫 장편 소설인데 굉장히 많이 이제 저한테 좋은 소식을 많이 가져다 준 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시간을 파는 상점을 쓰게 된 계기도 그렇지만 특히 시간에 대한 주제를 제가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2010년도에 저희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요, 대구의 왕따 사건 기억하세요? 혹시 대전 카이스트 대학생들의 자살 사건도 기억나세요? 2010년, 11년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눈만 뜨면 다음날 뉴스, 새로운 뉴스에 그 청소년 친구 자살 사건이 계속 올라오던 시기였었어요. 지금은 자살 연대가 조금 위로 올라간 거 아시죠? 언제로 갔을까요? 취준생들한테 많이 갔어요. 아시죠? 30대 취준생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사회적 어떤 추이가 이제 또 변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쓸 때만 해도,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만 해도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대구나 어디 대전이나 이렇게 일어난 일은 사실 청주에서 접하면 멀리 있는 일인데 그냥 뉴스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는 뉴스가 아닌 거예요. 제 아들이 겪은 것 같은, 또 내 주변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것 같은 그런 어떤 파장이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또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제 아들 아이의 중학교 동창이 또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친구지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다리가 꺾일 정도로 주저앉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왜 그랬대? 이렇게 제가 막 저희 아들을 막 취조하듯이 막 물었었어요. 물어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또는 청소년 친구들이 자꾸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서 답을 얻은 건 아니고요. 제가 유추를 한 거죠. 아마 이러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건데요. 어떤 노출이 되냐면은 앞에 놓인 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놓인 시간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좀 달라졌죠. 옛날에 80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몇 세로 또 늘어났죠. 몇 세예요? 요즘 청소년 친구들이 만약에 살면 몇 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00세도 넘을 것 같아요. 저희 세대가 100세까지 가지 않을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지금 80, 90을 내다보고 계시거든요. 90을 내다보고 계신데 청소년 친구들은 100세라고 하는데 100세 이상까지 산다고 봤을 때 그 친구들이 10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 나머지 시간을 막 송두리째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80여 년의 세월이 그게 맞닥뜨리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두려운 것이냐면, 이 친구들이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뭔가를 잘못했을 때 혼나고 책임지고 추궁당하고 하는 그 맞닥뜨림의 시간하고 부딪히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구나. 그 두려움의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지 않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순간순간들을 계속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넘어오셨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넘어가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또 다른 시간의 면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삶이 재미있는 건데 이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고1 남학생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입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이 친구가 도벽이 이제 발동이 된 거죠.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나 이제 훔쳤고 그 훔친 것이 야자 끝날 무렵에 발각이 됐어요. 네가 범인이다라고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 담당 선생님이 그날 만약에 그 끝나는 시간에 이 아이를 처리해서 보냈으면 아마 이 아이는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야자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다들 지쳐있고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종이에 늦게 끝내주면 난리쳐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요. 종이에 늦게 끝내준다고 난리치기 때문에 내일 얘기하자, 내일 보자 라고 해서 이 친구를 그냥 보내게 돼요. 집으로. 밤사이 시간 동안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이제 괴로워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선택한 것이 학교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간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는 내일 아침이 오는 걸 가장 두려워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 일, 친구들한테 도둑놈이라고 묻혀받을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다. 이 친구가 아침에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살아있어요.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간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해줘야 되겠다. 달리했다면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이랑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이랑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나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행복한 시간은 더 빨리,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요. 절망스러운 시간은 더디 지나가긴 하지만 지나가요. 언젠가는 지나가요. 그리고 흐릿해져요. 그게 이제 시간과 시기와 속도가 좀 개인마다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지나가고 흐릿해지고요. 또 그게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산만해져요. 지는 게 있어요. 그죠? 안 그랬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근데 그런 걸 만약에 이 친구가 그 순간에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이런 걸 한 번쯤 생각을 했다면 또는 생각을 하게끔 우리가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게끔 어딘가 도움을 줬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꽃다운 목숨이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 친구가 앞으로 남은 80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의 무늬를 그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며 살아갔을 텐데 그 시간을 놓치기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그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재미나게 만들어서 청소년 친구들, 제가 청소년 문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게 뭐였냐면은 청소년 친구들이 책을 읽다가 초반에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읽다가 재미없다고 집어 던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어요. 집어 던지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쓴 소설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시간이란 이렇게 한 순간에 내가 아주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순간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어려움의 시간을 다 견디고 가서 지금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청소년 친구들하고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쓰게 된 책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제가 또 가장 또 제 책 속에는 어떤 것도 많냐면은 시간은 지나가기도 하지만 시간은 또한 쌓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한 시간은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다양한 생각,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한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는 24시간이고 1분은 60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은 50분이고 초등학교는 40분인가요? 45분인가요? 이렇고요. 쉬는 시간은 10분이고 이게 아니라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시계로 재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이렇지 않은 물리적인 시간 외에 또 다른 시간이 또 있어서 어떤 시간은 내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어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시간은 지루하게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또 시간의 무슨 속성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 넣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도 시간을 계속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쓰실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도 생명체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생명체는 더더욱 많이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 아닌 것들도 시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기에 10대 때 자기가 평생 쓰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한 번쯤 앞과 뒤, 옆과 옆, 뭐 이런 왼쪽, 오른쪽 이런 걸 다 보고 자기가 시간을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멋진 어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끔 하려고 좀 했는데요. 제가 이 청소년소설을 쓰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적 테마를 좀 이야기화 시키는 것들이었어요. 왜 철학적 테마를 이야기화 시키려고 했냐면은 제가 여기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관계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외람되게도 저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제가 보기에는 철학이 철저하게 빠져 있어요. 국영수사과 위주로 지식 위주로 아직도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지식 위주 사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 정보를 탑재해가지고는 사실 지식 정보 탑재한 거 여러분들 사람한테 안 보고 어디한테 모르세요? 검색 엔진에 모르시잖아요. 네이버에도 모르시고 다음에도 모르시는데요.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지난번에 인공지능 나온 것처럼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른들이 한 번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지금 키우고 있는가, 어떤 아이들이 되라고 교육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철학적 테마를 꼭 이야기화 시키려고 했던 거는 우리 교육에 부재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생각을 하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안 주죠. 그래서 테스트하고 시험 보고 지식 테스트 정도 위주의 계속 교육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미래에 대한 대처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했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대국 자체도 굉장히 불공정 게임인 거 아시죠? 사람은 여러분 8시간 정도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8시간 일하잖아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다른 욕망이 많잖아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알파고는 무슨 욕망이 있을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대국 그거를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매일 1초도 안 쉬고 그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하는 알파고랑 인간이랑 게임이 될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되게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계속 우리 배울 때, 우리가 자랐을 때의 어떤 사고방식, 그다음에 그런 체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AI가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의 직업을 560만 개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죠. 대신에 새로운 직업도 많이 또 생기기도 해요. 그랬는데 과연 새로운 직업에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AI와 사람하고의 그런 제일 다른 점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미래의 직업에 굉장히 큰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AI와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 사람만이 하는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는 이 시대에 유연하게 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아이들 세대는 직업이 제가 보기에 한 10가지는 될 거예요. 아시죠? 한 가지로 해가지고는 계속 없어질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로 해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직업에 자기가,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에 자기가 적응하려면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그 로봇들의 어떤 지능으로부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저는 생각이라는 것밖에는 기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쪽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는 책 읽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 책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늘 갖고 있고 늘 이런 시간 저런 시간이라고 고정관념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한번 좀 유연하게 좀 생각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학적 테마를 좀 소설화시키는 편이에요. 그게 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제 사명이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파는 상점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배달은 선택과 책임이에요. 우리가 눈만 뜨면 선택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것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가셔서 어디로 가고 뭘 먹고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할지도 어떻게 되셔요?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 선택과 책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청소년 친구들이. 그래서 특별한 배달은 이제 선택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치도록 가렵다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 그리고 중2병이라고 많이 얘기하셨죠. 중2병. 중2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나대? 라는 거를 한번 원론적인 질문, 제 딴에는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본 책이 미치도록 가렵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화 시켜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공론회장이 됐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이 제 역할이다.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과거의 시간이 현재를 만든다라는 게 제 주제인데요. 제가 시간을 파는 상점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은 지나가기도 하지만 시간은 아까 쌓여있다고도 하는데요. 제가 시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나이 수만큼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은 다 여러분들의 나이 아시죠? 그 나이 수만큼의 여러분들은 시간 덩어리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의 내용을 이 나이 때까지 썼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모습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쓴 시간이 누적이 되어서 결국 지금 현재의 나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설가가 된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주 그 구질구질했던 것부터 이야기했죠. 제가 사실은 글을 쓰게 된 거는 그 구질구질한 형편 때문에 글을 쓴 것이기도 해요. 제가 저희 집이 굉장히 딸 단추 다 손으로 뭘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걸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 바는 없지만 기억하는 바도 없지만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만들기 재능반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만들기 반을 제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할 수가 없냐면 만들기 재능반에 가서 학교 대항 만들기 대회 선수로 나가라고 제가 뽑혔는데 그걸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들기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재료비예요. 저희 집은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수업료 아시죠?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육성회비를 내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희 집 자매들이 뭘로 유명했냐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육성이를 제일 꼴찌로 내는 자매들로 유명했어요. 그런 집에서 만들기 부서를 하겠다고 제가 재료비를 엄마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엄마한테 재료비를 달라는 순간 우리 엄마가 저를 놓고 도망가 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절대 이런 어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들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 그렇게 이제 저희 딸들이 오게 되는데 그 재료비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 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반을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떤 반을 선택을 하게 되냐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냐면 기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일까요? 돈이 안 드는 건 무엇일까라는 거였었어요. 돈 안 드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글짓기 반이 있었어요. 진짜 돈 안 들어요. 돈이 안 드는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힘드나라는 걸 지금 제가 절감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글쓰기를 쓰려고 했던 게 마음먹었던 중에 하나는 뭐냐, 재료비가 필요 없고 깔끔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재료비 없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재료비 없는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소통하게 해준다는 것이 더 힘든 것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한 편 한 편 쓸수록 더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글쓰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 인생 이렇게 걸어 제 인생 발자국을 보시면은 그런 형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도 그런 형편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30살 넘어서 그 30살 넘어서 저 지금까지 온 시간의 그 어떤 누적들이 결국은 저를 지금의 작가로 서 있게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시간에 누적을 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고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 라는 것이고요. 거꾸로 또 우리 친구들한테는 지금 네가 쓰는 시간이 어떻게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는 네가 쓰는 시간의 내용이 어떤 축적물이냐에 따라서 너의 미래의 모습도 결정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같이 하는데요. 하루하루의 내 모습, 하루하루 살고 있는 내 시간의 어떤 내용들이 결국은 30대이나 40대이나 50대이나 60대의 나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시간을 쓰느냐를 본다면 나의 미래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청소년 친구들한테 하면 고등학교 친구들은 엄청 무섭대요. 시간은 지나가지 않는다. 네가 쓴 시간은 고스란히 쌓여서 너의 현재 모습을 지금 보여준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네가 쓴 시간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쵸? 누가 쓴 거예요? 그 시간은? 내가 쓴 시간이잖아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쓴 시간인데 그 시간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해주면은 굉장히 무섭대요. 무섭다. 내가 쓰는 시간이 결국 내 모습을 지금 현재 내가 쓰는 시간이 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해 주는 것이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늘 쓰고 매일 그냥 쓰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게 해주면은 삶의 방향이나 삶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 책을 통해서 많이 고민하고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몇 시까지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거의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있긴 했는데요. 예. 그러면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 쌓인다는 이야기도 하고 지나간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제 책의 다양한 시간의 그 어떤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쌓인다라는 그 결정 덩어리에 대해서 네가 겁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했다면 또 하나는 시간은 지금 현재의 나를 계속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간은 계속 어딘가로 나를 데려가게 하는데 그 어딘가는 사실은 또 잘 모르기도 해요.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지금 이 순간이지만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은 순간으로 또 시간은 나를 계속 데려가 준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이제 말미에 하게 돼요.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니까 이런 용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에 오지 않고 나를 데려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얼마든지 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제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질의응답 받는 시간이 있어서요. 잠시만. 네, 우리가 삶에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함께 묶어서 생각을 못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좋은 책을 써주셨습니다.